지방선거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리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 보수 정치의 위기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가장 먼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위기라면 어떤 점에서 위기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 교수님. 일단 위기라고 하는 게요. 네. 현재 보면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내재된 위기를 더 이제 고양시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보수의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좀 분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보수의 문제인지 보수 정당의 문제인지, 네. 우리가 이제 이 헌법과 정당법을 통해서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합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존속하게 만들어줄 때는 어떤 역할을 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대표할 수 있는 집단들의 가치를 대변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한국 보수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이 대변하고 있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보수라고 하는 슬로건은 있는데 추구하는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이 가치를 실종시켰는가 하면 한국당이 실종시켰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아오는 게 지금 보수 정당의 역할이고, 위기의 본질도 거기에 있다라고. 네. 네. 장 교수님. 한국 보수의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 있어도 한국 보수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잃었죠. 그렇죠. 지지 기반, 정책, 리더십, 지지 기반 모든 차원에서 지금 위기인 것만은 사실이고요. 사실 국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위기가 분명하게 드러난 게 이제 탄핵과 대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 이전에 20대 총선 과정에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오만한 보수에 대한 심판이 한 번 있었죠. 근데 당시에 집권 세력 같은 건 이 부분에 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9대 대선 과정에서 이제 책임지지 않는 보수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보수에 대한 큰 심판이 있었고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내린 심판은 변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창조적 이제 파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출현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잘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어느 언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허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수의 가치는 뭐 본래 존재했던 사유한 양식인데 보수를 대변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어떤 뭐 혁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혁신 과정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정계 개편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뭔가 하면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계 개편이냐 이렇게 보면 사실상 뭐 이렇게 당끼리 합치는 거 전부 다 정계 개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더 이제 근본적인 구도를 보면 1990년도에 이제 3당 합당을 했었죠. 3당 합당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노태우의 PK, TK, 그다음에 김영삼의 BK, 그다음에 김종필의 충청. 호남을 배제한 영남 중심의 지배연합 체제가 등장을 했고, 그 전신이 바로 지금 이 한국당이 그 후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승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승리함으로써 3당 합당 이전의 체제로 우리가 복귀를 했어요. 이거 자체가 근본적인 정계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수가 혁신하는 환경도 완전하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득권 체제에서의 어떤 이제 혁신의 과정을 가져가려고 했다면 지금은 기득권이 해체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구만 하더라도 소위 이제 샤이 보수들이 수십 프로에 이르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야합이라든지 당내의 무슨 세력 교체, 저는 이런 것들로 혁신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보수가 진짜 전면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시를 하고 국가적인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 영국에서 이제 보수당이나 노동당의 위기가 이제 있었을 때 대처가 이제
들고 나왔던 신보수주의라든지 아니면 토니 블레어가 들고 나왔던 제3의 길 같은 뭔가면 국가적인 청사진 그리고 완전한 자신의 환골탈태 이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은 대구와 경북 지역 이외의 국민은 사실 정치적인 의식을 통합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대구 경북 지역 안에 있는 이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밖에 있지만은 이제 보수를 주장해온 이런 정치인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당의 해처 모여 방식으로 다시 개편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일단 그래도 지금 이제 이 한국당이 보수 정치의 구심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내생적인 변화가 일단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은 뭐 어떤 다른 보수 정당하고 어떻게 합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부차적인 거고 한국당 자체가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런 거는 뭐 사실 별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마지막 남은 답이 이제 지지층과 당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층에서 일어난 정풍운동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리더십 교체하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만, 한 교수님. 쉽게 얘기하면 많이 했지만 쉽지만 망하는 길이 있고요. 어렵지만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많이 했던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쉽지만 망하는 길은 우리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력의 그런 통합이라든지 정치권의 이합 집산.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난 탄핵 이후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새누리당이 분당이 됐고 바른정당이 만들어졌고 바른정당은 다시 또 바른미래당이 됐고요. 또 이번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위기를 맞이한 보수가 다시 한번 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고 이건 우리가 과거에 정치권에서 많이 했던 방식인데 그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보수의 위기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로부터 요구에 의해서 이 시대의 정신이 뭐냐, 시대에서 요구하는 보수의 새 모습이 뭐냐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좀 긍정적인 흐름은 일부 아직은 이제 미약하지만 보수가 이래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보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던 안보도 과거의 냉전적 프레임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안보 프레임을 가지고 시장 보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재건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인데 이 과정에서는 과거에 이제 40대 기술원처럼 젊은 리더들이 좀 중심이 돼서 과감하게 창조적 파괴를 이끌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이런 것들을 가진 리더십이 좀 출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